2019 헌법 141 청구인 이 사건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이석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비의 위헌 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선혜의 위헌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 이미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영배의 위헌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조항은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벌조항과 관련된 입법 연령 및 관련 입법 자료, 그 밖에 식품위생법의 여러 규정을 살펴보아도 처벌 대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도출해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 전혀 출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조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 조항에 정한 각 호의 업무를 어떤 경우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처벌조항에 관해 위와 같은 광범성 및 불명확성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입법자가 질적 차이가 현저한 두 가지 입법 기능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범위를 구분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처벌 조항을 통해 구성요건이 됩니다. 전자는 포괄적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후자는 죄형법정주의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규정할 것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에 규정된 위반이라는 문헌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만을 전달할 뿐, 그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다른 금지 규정 및 형벌 규정과 대조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처벌 조항은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혜의 위헌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곧 해당 법률 조항 의미 자체의 불명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수행 조항 및 처벌 조항의 문헌 및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를 고려할 때 처벌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수행 조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행위 일체가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양, 위생 및 안전에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처벌 조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법 규범의 의미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다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처벌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대해 그 직무 수행을 확보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영양, 위생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영양사가 특별히 이행해야 할 직무가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이행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직무수행 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 조항으로 인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그 경중 또는 실질적인 사회적 해악의 유무에 상관없이 직무수행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단 하나라도 불이행한 경우 상시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처럼 직무수행 조항에 규정한 직업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설정에 관한 입법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처벌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양사를 통해 집단급식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영양사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의 핵심적인 입법 목적은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데 있고 이를 위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및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조항은 합리적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태양, 위험 발생의 가능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 및 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처벌 조항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한정하여 특별히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다수의 식사 제공에 관여하게 되고 식재료도 대량을 구매하여 보관하게 되어 영양사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해의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로서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택할 수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 일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